국밥집 할머니 김옥자입니다. 40년 동안 국밥집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진실한 사람과 가면을 쓴 사람을 구분하기 힘든 순간이 많으셨을 겁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아픔 한 번쯤 경험하셨죠. 제가 40년간 깨달은 것은 사람은 밥 한 끼 먹는 모습만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밥상 앞에서는 아무리 꾸며도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한 번의 식사로 누가 진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즉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밥상에서 보이는 5가지 행동만 확인하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걸러내고 진심 어린 사람들과만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만약 이 영상을 지금 끄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가면 쓴 사람들에게 속고 살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허비하는 실수를 계속하게 됩니다. 단 한 끼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법. 5위부터 1위까지 순위별로 알려드립니다. 특히 1위는 제가 평생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 끝까지 꼭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입니다. 눌러두시면 어떤 가면을 쓴 사람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단 한 끼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5위는 밥 먹는 속도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는 빠르기를 보면 그 사람의 평소 생활 모습이 보인답니다. 40년 동안 국밥집을 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지켜봤어요. 그 중에서도 밥 먹는 속도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쯤이었어요. 매일 점심시간이면 찾아오던 30대 남자 손님이 있었습니다. 항상 혼자 오셨는데 국밥이 나오자마자 숟가락을 들고는 허겁지겁 드시더라고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누군가 쫓아오는 것처럼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5분 만에 다 비우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회사원인가 싶었어요. 음식의 맛을 느낄 시간도 없이 밥그릇만 바라보며 급하게 먹는 모습에서 여유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 나눌 새도 없이 돈을 놓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모르게 아이고, 저렇게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건강에도 안 좋을 텐데. 하고 걱정이 됐거든요. 음식은 천천히 즐기며 먹어야 그 맛도 알고 몸에도 좋은데 그분은 마치 의무처럼 먹고 있었어요. 삶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6개월쯤 그렇게 오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안 오시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까 이웃 가게 주인이 그 손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분은 빚쟁이를 피해 다니는 분이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피해 도망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이 밥 먹는 속도에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반대로 기억에 남는 다른 손님도 있어요. 우리 단골 손님 중에 퇴직하신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30년 넘게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는 분인데 항상 국밥의 온도가 딱 좋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한 숟가락씩 천천히 드세요. 국물 맛이 어떤지 알려주시기도 하고 오늘은 더 맛있다며 웃음 지으시죠. 선생님은 국밥을 드시며 가끔 주변 사람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세요. 얼굴을 마주치면 미소 짓고 주방에서 일하는 저를 보면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셨어요. 그런 작은 배려가 하루 종일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죠. 그분은 은퇴하신 후에도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신대요. 삶의 여유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거죠. 이 두 분의 차이를 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같은 국밥을 먹어도 한 분은 고통스럽게 서둘러 먹고 다른 한 분은
행복하게 천천히 즐기셨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그분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밥 먹는 모습에는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 담겨요. 항상 급하게 먹는 사람은 일상의 모든 순간도 그렇게 서두르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면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엔 늘 다음 일을 걱정하는 조급함이 있으니까요. 급한 마음은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빨리 전하려고 해요. 제가 40년간 지켜보니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생에서 성공한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서 성공이란 꼭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생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진심으로 관계를 맺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와 처음 식사할 때 그 사람의 밥 먹는 속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밥을 대하는 방식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같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천천히 먹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숟가락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기, 음식의 맛을 충분히 느끼기, 대화하며 먹기.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유를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유는 인간관계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는 그 작은 행동에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답니다. 단 한 끼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사위는 고맙다는 말의 유무입니다.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씨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가게에는 20년 넘게 찾아오시는 김 선생님 부부가 계세요. 두 분 다 지금은 70대 중반이신데 한 달에 2번은 꼭 오셔서 국밥을 드시죠. 이 부부의 특별한 점은 항상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할머니 덕분에 오늘도 잘 먹었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방까지 찾아와서요. 처음에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할머니라고 부르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정겹게 느껴져요.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오시는 또 다른 단골 손님이 계세요. 그분은 항상 국밥을 깨끗이 다 드세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죠. 맛있게 드시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계산할 때도 눈빛 한 번 안 마주치고 돈만 놓고 가십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처음엔 그저 말수가 적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분의 삶을 조금씩 알게 됐는데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더라고요. 이웃들과 자주 다툼이 있고 자녀들도 명절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혼자 투덜거리셨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분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감사 표현은 사람의 기본이에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국밥집을 40년 하면서 손님들에게 듣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라는 말 한마디로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걸 느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다음날 더 맛있는 국밥을 만들게 하는 힘이 되었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감사 표현을 긍정적 상호작용이라고 부른대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교수는 사람을 기버와 테이커로 나눴다고 해요. 기버는 감사를 표현하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고 테이커는 받기만 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재미있는 건 기버 유형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더 행복하고 인간관계도 더 풍요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좋은 에너지를 돌려주기 때문이죠.
반면 테이커는 초반에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멀어져 결국 외롭게 된다고 합니다. 국밥집에서 보면 딱 알아요. 고맙다는 말을 잘하는 손님들은 대체로 얼굴이 밝고 웃음이 많아요.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요. 하지만 감사 인사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손님들은 대부분 표정이 굳어 있고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식사 내내 폰만 보거나 멍하니 앉아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으실 거예요. 항상 받기만 하고 감사 인사 한 번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분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작은 감사가 없으면 관계도 금방 말라가기 때문이에요. 물을 주지 않은 화분처럼요. 반대로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혹시 감사 표현을 잘 안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식당에서 음식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 버스 기사님께 내릴 때 고맙습니다.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건 인간관계의 시작점이에요.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나서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다른 인간관계도 비슷할 거예요. 감사는 사람의 기본이니까요. 단 한 끼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3위는 젓가락 끝에서 보이는 배려입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씨는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회성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고 공감하는지를 측정하는 지수라고 해요. 재미있는 건 이 사회성 지수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식사 중에 젓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은 아주 미세한 행동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공감은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거죠. 몇 년 전 일이에요.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우리 가게에 오셨어요. 할머니는 손이 많이 떨리셨어요. 파킨슨병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국밥을 드시는데 숟가락질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할머니 옆에서 반찬들을 작게 잘라주셨어요. 무말랭이가 나오자 할아버지는 젓가락으로 무말랭이를 잘게 잘라 할머니 그릇에 살며시 담아주셨죠. 말 한마디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국밥을 드시다가 할머니 입가에 묻은 국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시더라고요. 60년쯤 함께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평생의 사랑이 다 담겨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배려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손님들도 있었어요. 회식 자리였는지 여러 명이 함께 와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죠. 다 같이 먹는 반찬이 나오자마자 한 분이 김치를 와삭와삭 자기 그릇에만 담아 먹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말이에요. 그리고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제일 먼저 집어가고 다 같이 먹는 국을 시키셨는데 국에 있는 고기만 자기 그릇에 담아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일상도 비슷할 것 같았어요. 항상 자기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나 감정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요. 젓가락 끝에서 보이는 그 작은 이기심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배려를 보이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도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요. 저는 40년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봤는데 젓가락을 쓸 때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생이 풍요로웠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관계의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밥 먹을 때 혼자만 잘 먹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혼자인 경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레 멀어지는 거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밥상에서의 이기적인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식사할 때 자신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무의식적으로 좋은 것만 먼저 집어먹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식사할 때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함께 식사하는 분에게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한번 권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배려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식사 전에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아요. 이런 작은 배려는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을 생각한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젓가락 끝에서 보이는 작은 배려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열쇠가 될 거예요. 밥상에서 배려하는 사람이 인생에서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단 한 끼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2위는 불편한 상황에서의 반응입니다. 사람의 진짜 성격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뭔가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드러나게 마련이죠. 몇 년 전 일이에요. 점심시간에 양복 입은 젊은 남자 손님이 오셨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깔끔하게 차려입고 혼자 들어오셔서 국밥을 주문하셨죠. 그날 새로 담은 무김치가 조금 짜게 담궈졌나 봐요. 그 손님에게 국밥과 함께 반찬을 내드렸는데 새로운 무김치를 한 입 드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붉어지면서 테이블을 탁 치셨어요.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짜게 만든 거예요? 이런 걸 손님한테 내놓다니.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다 놀라서 쳐다봤어요. 어린 종업원이 죄송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손님은 계속 화를 내시더라고요. 결국 새로운 반찬으로 바꿔드렸는데도 끝까지 얼굴을 찌푸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로 또 다른 손님이 오셨어요. 동네에 사시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도 똑같이 짠 새로운 무김치를 드셨어요. 그런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죠. 할머니, 오늘은 손맛이 좀 센 날이네요. 물 한 잔만 더 주시겠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물을 마시면서 다른 반찬과 함께 맛있게 드셨죠. 같은 상황인데도 두 사람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런 작은 불편함 앞에서 드러납니다. 감정 조절력은 식사에서 가장 먼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난 사람과 식사할 때 음식이 조금 맛이 없거나 서비스가 조금 늦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봐요. 그 반응 하나로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자신의 반응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불편한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첫 반응이 화나 짜증인가요? 그렇다면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짠 것 같은데 물을 좀 더 주시겠어요? 처럼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말해보세요. 또 하나의 팁은 대화 방식 바꾸기예요. 이 음식 너무 짜요. 보다는 제 입맛에는 조금 짠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느낌으로 바꿔 말하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훈련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불편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노년에도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저는 자주 봐요. 밥상에서 보이는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진짜 성격이자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하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단 한 끼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예리. 그리고 제가 40년 국밥집을 하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약자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몇 달 전의 일이었어요. 주말 저녁 우리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대학생 알바생 민수가 바쁘게 테이블을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손님이 많아 민수는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죠. 그때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성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셨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여기요! 를 외치며 민수를 불렀죠. 민수가 허겁지겁 달려가 주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물 한 방울을 손님의 옷소매에 흘리고 말았어요. 그 손님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눈은 어디 달렸어?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아? 이따위로 일하니까 사회 나가서도 못 쓰는 거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몸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주방에서 나와 손님에게 다가갔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실수한 거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옷은 제가 세탁비를 드릴게요. 그런데도 그 손님은 계속해서 민수를 향해 이런 애들이 사회에 나오면 문제야. 라며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퍼부었어요. 그날 저녁 또 다른 손님이 있었어요. 그분도 꽤 고급스러운 차림의 중년 신사였는데 민수가 그분의 주문을 받다가 메뉴판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손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죠. 괜찮아요. 학생 바쁜데 실수할 수도 있죠. 천천히 해요. 라며 따뜻한 말을 건네셨어요. 밥상 앞에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실수를 당했는데 한 사람은 분노와 모욕으로 대했고 다른 사람은 이해와 격려로 대했어요. 두 손님 다 비슷한 옷차림, 비슷한 분위기를 가졌지만 인격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돈 많다고, 나이 많다고, 지위 높다고 윗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더 따뜻한 법이에요. 종업원에게 반말하고, 택시 기사에게 짜증내고, 편의점 알바생에게 갑질하는 사람들. 그들은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약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서, 마트에서, 택시에서. 여러분은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실수했을 때 바로 화를 내나요? 아니면 이해하고 넘어가나요? 그 작은 반응 하나가 여러분의 인격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종종 약한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반말을 한다면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가게에 들어가면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기, 주문할 때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말하기, 그리고 꼭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기.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고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한 노후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모여들고 따뜻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반면 약자에게 무례했던 손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혼자가 되더라고요. 그 한 끼로 저는 사람을 정리합니다. 밥을 먹는 모습, 감사 인사, 젓가락 사용법, 불편한 상황에서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 이 5가지만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국밥 한 그릇에도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밥상 앞에서는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평생의 습관과 마음씨가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떤 인연을 이어갈지, 그 기준을 밥 한 끼에서 찾아보세요.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밥집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